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목 선생님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특별한 공간에서 꾸며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힘들었어요. 왜요? 그것도 열받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특히 달마 선생님과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아서 특집으로 자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달마 선생님한테 전해요 말아요? 에너지 빨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케미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슈 시간에 다뤄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꾸미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선 부회장이 정의선 회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방송에서 언급하고 나서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됐어요. 사실 저는 뭐 삼성그룹이 먼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더 속도를 먼저 내네요. 삼성그룹은 내년에 낼 것 같고 나도 빨라야 1년에서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정몽구 회장님 상황이 좀 나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속도를 내야 뭔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선 부회장의 복심이 이제 깔려서 이제 부자를 띄고 회장님으로 됐는데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하자마자 어떻게 했죠? 빅베스를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경영자가 바뀌거나 할 때 과거에 그 경영자 지우기 게임으로 이렇게 빅베스를 하는데 나는 정의선 회장님도 빅베스일 줄은 몰랐어. 그러면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첫 번째는 이번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생각보다 실적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낸 거야. 근데 문제는 앞으로 터질 세트안제 문제나 지금 코나 그 불난 거 이제 또 이제 그 책임 소재에서 LG와 아까 이게 이제 재고 조사 들어가서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데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걸리는데 그 부분 있고 코나 이게 또 미국에서 리콜 사태지만 얘네들은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시스템까지 가면 네. 이게 이 규모가 어디까지 확정될지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사람도 바뀌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빅베스를 동시에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속도는 엄청나게 현대차 그룹의 구조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지난 10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에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도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지배구조라든가 뭐 현대차 그룹 내에 정의선 회장의 입지가 강해진다거나 하면서 현대차 그룹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은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보다 현대차, 기아차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전략을 세웠을 때도 해당 종목들보다는 현대글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주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1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갔어. 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거기서 답하신 분은 요새 조정에 18만 원 되는데 내가 매매하지 말라 그래. 이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현대글로비스를 어떻게 할까의 고민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는 네. 코나 문제라든지 이러한 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대손충 이거의 구체적인 수치의 감각이 나올 때 이거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려. 그러면 나는 현대글로비스는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간 조정 내지는
시세 주기 조정.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조금 루즈해질 수 있으니 그게 1월 달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보고 그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를 나는 현대 제철하고 현대 로템에다가 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소에 대한 뭐랄까 수소 충전이든 수소 경제든 수소 인프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을 자꾸 만들 것 같아. 그리고 2021년도 7월 달에 큰 이벤트가 있어. 2021년 7월은 선거도 아니고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쩌면 현대차 중심의 이벤트 같아. 수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열려. 누가 주최를 하는데요? 킨텍스와 국가가 주최하지만 나는 거기에 중심이 현대차 그룹 같아. 현대차 그룹의 그 수소차 이런 아니 그러니까 단어 꼽는 거 딱 봐. 수소 모빌리티. 딱 하면 뭐야 이게. 지금 그러네. 현대차 그룹이 깎고 가려고 하는 지금 하나의 정의성 회장님이 추구하고 나가는 두 가지 단어거든. 이게 딱 나오니까 요게 한번 큰 에너지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1년 7월에 7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딱 선결이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다음 정부 색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 속도전과 이 코드가 그러면 한전부지 빨리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수소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수소 충전도 님비 현상이니까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툴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하나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현대 글로비스 3개월 동안 쉴 때, 그리고 가격으로 만약에 15만원, 16만원 오면 난 살래. 가격적으로? 근데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는 이건 트레이딩이니까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한 3개월 지났는데 15만원 안 와. 그리고 지금 한 17, 18이야. 그럼 그때 살래 또. 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든가 아니면 가격적으로 아예 뭐 13에서 15만 원으로 15만 원? 15만 원까지는 이게 1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많이 빠져봤다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서 바닥을 다질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고려해서 타이밍 잡고. 근데 선생님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물을 출회한다거나 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나 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치. 그런 이슈 상관없이 그냥 가격대로는 15만 원 정도면 저가다. 그치, 그 정도면 고점에서 22만 원에서 많이 빠졌고 그 뭐 대주주 거 걸리신 분들 매도하는 거는 오히려 나는 그 가격은 받겠고 내년도부터 7월 달까지는 또 다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이제 현대로템이나 현대제철이나 현대건설, 현대그룹 내에서 상대 속도 조절해 가면서 순환을 전략화시키는 그런 개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로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소 충전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또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현대로템은 아직 좀 뭐라고 할까? 거래량이 붙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좀 더 매수를 하거나 좀 그런 전략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그치, 거래량이 가까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붙방 테마 연결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 근데 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다 그렇잖아요. 그 현대엘리베이터 4만 원이야 그 이하. 현대로템 15,000원, 16,000원은 기업 가치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다만 수급이 안 들어가 있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성 회장께서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다음 대통령 미군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북방 정책의 변화에서 갑자기 또 종전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게 나오면 이 두 가지 종목은 순식간에 30% 변동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걸 미리 생각하고 나쁠 때 사서 두 가지 재료가 있잖아.
현대차 그룹의 수소경제 또 내년도 7월달에 컨퍼런스 그리고 뭐 북방응 덤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해보는 거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어요. 질문? 저거 우린 전에 보이면서 했는데 저 까꾸로 해도 돼요?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항상 저희가 보이면서 했는데 오늘은 어. 이제 화면 그거를 좀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화질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디 한번 보죠. 네. 제가 정말 사담으로 제가 컴맹이고 기계치인데 이걸 제가 직접 다 편집을 하다 보니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PD가 되셨네. 이제. 너무 슬픕니다. 나는 아나운서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전번 우리 나도 동영상을 자꾸 이제 다시 보거든요. 우리가 틀린 거 하나 있어. 뭐요? 누나가 맞아. 누나? 동생이 아니라. 누가? 누나? 정성이. 누나예요? 이 제일 막내야. 죄송해요. 팩트체크? 이렇게 피드백하는 방송 정말 좋으시죠? 저희가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흐름이 끊겨가지고, 저희 선생님, 5천 돌파하면, 라이브 방송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관련해서는 또 공지글을 올리고. 네, 11월 달에 해보자. 예. 네, 예를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내용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정의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우리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방향성을 거기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빼먹었던 현대그룹 현대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한전부지 매각이 되면서 한국전력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강남 지역에 한국전력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강남의 2차 개발 붐이 일 거다, 엄청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8년 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몽구 회장의 4대 수건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첫 번째가 순위는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 업계 글로벌 5위 진입이었고요. 근데 이건 2010년도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가 적통 계승. 그래서 현대그룹의 목체인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현대가의 적통을 계승했고, 현대제철 수직 계열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고로 제철소를 준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사업을 건립하는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했는데 통합사업 건립을 아직 못해가지고 이게 정말 정몽구 회장 4대 수건사업 중에 하나인데, 시작을 하다 우리가 이렇게 막 기사를 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유가 뭐죠? 서울시와의 갈등. 맞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공군 군 작전에 방해할 수 있다. 그럼 롯데도 질 때도 그것도 항상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해결돼. 어떻게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그리고 이제 전자권에서 해서 이제 그러면 방위 시스템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변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에 50층짜리 건물 이제 무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나. 그래서 근데 서울시에서 요번에 지정하는데 이제 여의도도 어떤 조건 공공의 임대 들어가면 50층 지어줄 수 있게라고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실제 하겠다는 사람은 공공 들어가면 치우다거든. 그쵸. 뭐야, 또 나 차 떼고 푸 떼고 내가 다 뺏겨. 그래서 그런데도 접점을 찾아가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수건 사업 중에 이제 한전부지의 큰 그림 GBC 타워지 그거 짓는 속도가 좀 앞당겨지나 보겠고, 또 우리가 소설같이 얘기했던 게 현대상선 인수 가능성. 선생님, 현대상선 인수 가능성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조금 에어컨 틀었더니 추워가지고 옷 좀 입고 올게요. 그럼 끄자, 에어컨. 에어컨 선생님 더우시잖아요. 아니야, 안 더워. 그러면 그냥 옷만 입고 와. 네, 제가 입고 올 동안 선생님께서 현대상선을 어떻게 하면 인수할 수 있을지 다 팔았는데. 그거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현대차 그룹에다가
넘기면서 여러 가지의 빅딜 조건을 제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갖고 갈 때 또 현대차 그룹은 그거 갖고 가는 게 그냥 옛날 아무 이권 없이 이익 없이 무조건 뭐 정부가 강압한다고 갖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현대상선은 또 얘기가 다른 게 현대그룹 맨 처음에 정봉구 회장님의 수원에서 뭐였지? 현대건설? 현대그룹의 정통. 정통을. 있겠다. 거기에 현대건설을 11만 원에 인수하셨잖아. 네. 그럼 이제 남은 게 현대상선이지. 오, 그게 또 여기서도 이어지네요. 왜냐면 아버님의 북방에 뜬 현대아산 이자 있잖아. 그거와 같이 연결한다면 뭐라 그럴까? 현대아산 가려면 현장원 회장 그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힘들거든. 근데 선생님 왠지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빠가 정몽원 회장 쪽을 밀어가지고 북방 사업을 그쪽에다 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는데 현대상선을 가져온다는 건 언뜻 보면 아닌가? 내가 이거를 더 능력을 키워서 가지고 와서 우리 그룹에 할아버지가 그쪽에다 밀어줬던 거를 내가 우리 쪽이 더 맞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맞다는 거 입증하겠어. 이런. 아니 그리고 나는 쪼개진 건 내 세대 다 합쳤어. 내가 다 통합시켰어. 내가 다시 정조 할아버님의 내가 다 이거 큰 거 아니겠어? 좀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이잖아. 앞으로는 대륙의 시대가 될 것 같아. 대륙의 시대요? 유라시아 이거 철도라든가.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되고 내수 시장이 이제 중국이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이게 큰 시장이 내수 시장이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에너지는 솔직히 점점 축소가 되고 대륙의 시대 에너지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현대 아산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북방 정책의 하나의 모토로 했던 기업 아니야.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다시 다 흡수합병 시키는 그런 위치에 왔다 하면 나는 할아버지의 시대를 내가 다시 만들었다. 그냥 큰 목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정인선 회장님은 모빌리티를 일단 키우고 현대차, 기아차를 합쳐서 수소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의 선두 주자로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로만 특화되잖아. 네. 전기 수소차의 통합 시스템으로 갖다 여기서 또 수소 경제로 가면 이 수소 저장 장치나 수소 복합 여러 가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툴을 무지 만들 수 있어. 거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큰 배들이 또 필요하고 또 물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들려면 나는 다 나중에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그러고 나서 우리가 5,000원 6대 4,5,000원부터 현대상선 최근에 6,000원 7,000원 오늘 8,000원이더라고. 어느새 야금 올라와. 그러면 5,000원대에 비하면 8,000원대 너무 비싼데. 근데 이것도 감자들 옛날에 20-30만 원 하던 주식이 망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현대가로 가면 대박이다. 2만 원을 넘는다. 근데 좀 길게 봐야겠죠. 그렇지. 한 얼마나 길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한 5년은 잡아야 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갈 것 같아 라고 매수를 했는데 사람 심리가 사실 한 5년 10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답답하고 참다 손절하거나 종목 교체를 했을 때 가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투자하는 사람에서 물려갖고 비자발적인 시간여하거나 물려 있으면 5년 금방 가. 근데 선생님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 어떤 경우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길게 봤는데 갑자기 급등한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팔고 조절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살라 그랬는데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그럴까봐 일부 나는 기초 자금은 들어가고 일단 이렇게 길게 보는 거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조절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사지 못했을 때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금을 더 쫙 태워요? 불타기 확? 조종할 때. 아, 그땐 기다렸다가?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투자 역사상 가장 또 중요한 얘기 해줄까? 이거 비슷한 기업이 있었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 아주 그냥 빵빵해잖아. 저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 근데 그 기업이 500원이었던 시절이 있어. 500원이요? 500원. 하이닉스였을 때, SK 안 붙였을 때. SK 안 붙였을 때, 망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서로 가져가라고 막. 그럴 때 안 가져가고, 그거를, 최태형 회장님, 우리 그때 초기에 SK 글로벌사 때 망가지고 해서 SK CNC 상장 시키면서 그 돈 같이, 그때 SK CNC가 비상장이었는데 45% 갖고 지분 가치 높여갖고, 3만원 상장한 걸 15만원 해서 그거를 하이닉스로 했잖아.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감자하고 꼭 그때 이제 산업은행 지금 현재 HMM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근데 은행권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또 욕먹겠지만 우리 권력 잡으신 분들은 바지 사장. 비유를 하자면 실세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마피아들, 은행 마피아들, 무슨 마피아들, 행정 마피아들, 이해 집단의 마피아들, 이 분들의 구조들에 의해서 위원회 같이 해서 그분들의 뜻대로 된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나는 권력 받고 뭐 하고 지금 머리 아프겠어. 아니야. 난 뒤에서 돈만 벌래. 편하게. 그러면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한국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높으신 분들 뜻에 의하면 내가 만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다. 지금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연기를 하시는데요, 선생님. 연기력 좋았어. 네, 감독님 혹시 보시고 계시면 선생님 엑스트라로 한번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 예전에 하이닉스가 SK를 달기 전에 별로 가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급등을 한 것처럼 현대상선 HMM도 다시 현대그룹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또 물리의 시대가 열리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